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 또는 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 주장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겠죠. 아직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뉴스버스가요, 김웅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누락하고 최초 보도를 내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필이면 쏙 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을 빼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손준성 검사 아시죠? 선 검사만이 보니까 의원님한테 최강욱 유시민 고발장 전달을 했던데 윤 총장한테 요청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윤 총장은 상관없다. 제가 만들었다. 검찰에서 받은 건 없다. 분명한 어조로 말한 그 녹취록. 왜 공개 못하고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했는지 뉴스버스는 밝혀야 될 겁니다.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 뉴스버스 다 까십시오. 장난치지 말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김웅 의원을 2번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터뷰 때 바로 이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보도가 나올 때는 뉴스버스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 말은 빼고 두 번째 인터뷰 내용들을 위주로 보도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 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말을 빼고 보도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보도 자체가 처음부터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떠들썩한 게 윤석열 후보가 당시 총장이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떠들썩한 그렇죠. 거죠. 뭐 윤석열 총장하고 당시 총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일은 아닌데 지금 그 김웅 당시 후보가 지금 의원이죠. 그러니까 뉴스버스하고 처음 통화를 했을 때가 9월 1일인데 저녁인데 그때가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 의하면은 김웅 의원이 뭐 대구에서 술에 취해서 올라오고 있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자다가 술에 취해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좀 제대로 정신이 없는 상태 봤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말을 뉴스버스에서 빠뜨린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뉴스버스에서도 갖고 있는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해라. 네. 예, 그런 요구를 다시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지금 뉴스버스에서도 밝히고 녹취록을 전체를 공개하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고 손준성 의원도 모든 게 팩트가 지금 공개만 안 할 뿐이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굉장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과거 이 여당의 드루킹 사건과의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비유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뉴스버스의 이 보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준성 검사가 가정적인 겁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뭐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처음 보도된 것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보도의 취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확정된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수 그 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손 검사가 작성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사주한 거라면 마찬가지로 이 드루킹 댓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사주한 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포인트는요. 오늘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본인은 알고 있다.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군요. 그러면서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당 쪽에서 접촉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야당이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 내부 사람이냐 여당이냐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고 나오는데 사실 김웅 의원과 같은 캠프에 있으시니까 뭐라고 아시는 게 있는지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알아도 얘기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 제가 굳이 김웅 저기 이제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상하게 유탄을 유승민 후보가 맡고 있는 면도 있어요. 네. 근데 김웅 의원에게 제가 굳이 연락을 할 이유 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건네 듣고 있는 걸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김웅 같습니다. 의원이요?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제일 먼저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한 팩트의 확립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좀 그 서로 의심하면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의심하면서 상체기를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과 당원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검에서요.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이 작업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국정조사 또는 감찰, 공수처 수사까지도 모두 다 받을 자신이 있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은 지금 존재합니다. 다만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요. 어떻게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김상환 평론가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